네. 지금부터 일단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는 그 방법 뭐 이런 것들에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현재 저는 이제는 저희 그 취업반에서 오늘 수업을 하고 이제 오늘 수업 내용으로 잠깐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간접 광고 당연히 있습니다. 간접 광고 당연히 있고요. 네. 자,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냐면 첫 번째 내가 보안 쪽의 진로를 잡겠다. 혹은 다른 분야에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야. 내가 보안 쪽 진로. 그다음에 이런 거 있죠. 나는 기술사 등을 취득했는데 어, 내 인생 내 인생은 달라진 것이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되게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도 똑같은 기술사가 있고 저 사람이라는 게 저죠. 예, 저의 스펙보다 능력보다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뭐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왜 그런가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비교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쪽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동영상에 앞서서 제 유튜브에서 정보보안 전문가, 뭐 솔루션 개발자, 컨설팅 등등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보안 관제는 잘 모릅니다. 뭐 제가 직접 일한 게 아니라서 뭐 다른 분야는 뭐 알겠는데 보안 관제는 제가 실질적으로 뭐 일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는 관련이 다 있다 보니까 다 설명을 할 거고요.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나갈 거고, 그리고 저 보안 관제는 제가 여태까지 이제 관제하시는 분 상담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불만, 불만 들은 얘기밖에 없어서, 물론 상담을 온다라는 게 불만을 얘기하러 오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뭐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논할 거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이거 있죠. 아, 자격증. 자격증을 뭐 보안기사, 대표적인 예가 보안기사죠. 취득했는데, 별것 없더라. 나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더라. 그런 거예요. 자격증은 우리의 최소한의 노력이고, 그죠? 그리고, 뭔가가 더 있어야 돼요. 요즘 이제 가면 갈수록 뭔가 요구하는 게 많아진다라는 거고, 오늘 얘기할 거는 뭐냐면, 취업반에서 오늘 수업을, 완료를 하고 온 내용을 그대로 얘기할 겁니다, 오늘. 자, 첫 번째, 이걸 한번 보죠. 질환지교 시큐리티. 뭐, 질환지교를 자꾸 보는 이유는, 음, 잘 몰라서 그럽니다. 여기밖에. 다른 뭐 업체가 어떤 솔루션들을 파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런 거 뿐인 거지 뭐 여기에 무슨 여기를 욕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뭐 훌륭한 회사죠. 이 공공에 납품한 게 엄청 많은데요. 그러니까 유명하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악성 코드 위협에 대응하고 무해한다. 일명 우리가 이제 이게 CDR인데 이게 아마 최근 기숙사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CDR이라고 해서. 그래서 문서 기반의 공격이나 교모해진 악성 코드, 스크립트를 뭐 어떻게 넣어서 공격한다. 이메일 중에 첨부 파일의 악성 코드, 즉 문서 기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CDR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런 공격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예죠, 예. 지금 매크로가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데 코드에 이걸 무해화해서 전부 다 이걸 삭제를 하겠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우수한 솔루션을 저 혼자 이거를 만들어낼 수는 없죠, 당연히. 근데 공부를 할 때 딱 이런 주제를 잡고요. 그래서 전 질환비교 사이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사이트를 딱 잡고 이거를 시나리오별로 공부를 해야 된다. 첫 번째 1번 공격, 두 번째 탐지, 세 번째 대응. 그죠? 이러면 보안 공부는 끝납니다. 보안 공부는. 물론 이제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제 주관은 그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매크로라는 걸 만들어서 뭔가를 한대요. 그럼 제가 워드를 한번 띄워볼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가 되는 방법, 뭐 되는 길, 어떻게 하면 나는 성공합니까? 어떻게 하면 뭐가 어쩌고 했습니까? 해봐야죠. 해봐야지. 모든 건 해봐야지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서를 하나 이렇게 치고
요거처럼 지란지교에 나와 있는 화면처럼 만들어 보자고요. 여기 보면 매크로가 있죠. 그래서 매크로 보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아무거나 이제 함수 이름을 하나 열고, 그죠? 그러면 지금 요 화면이죠, 그죠? 요 화면 똑같죠, 그죠? 이쪽이가. 근데 이쪽에 무슨 악성 코드 같은 코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테스트로 MSG 박스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메시지 박스 하나만 보여주는 거를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템프에다가 이제 몇 개 파일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템프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파일은 림베스트라고 저장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매크로 추가 문서, 그죠? 추가 문서로 이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서를 그대로 닫아볼게요. 그죠? 그러면 이런, 지금 얘처럼 많은 코드를 넣지는 않았지만, 이런 코드가 온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제가 파일 탐색기를 하나 열어서, 아까 저장한 그 문서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템프에 있죠? 아까 림베스.doc에, 자, 요거를 이렇게 띄워볼게요. 자, 그러면, 매크로 가는 문서기 때문에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컨텐츠 사용이라는 경고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누르면 아까 그 매크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라는 메시지 박스가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워드 파일에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를 얘는 이거를 지우겠다. 뭐 그런 그 솔루션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장난감 갖고 하나 연습을 했는데 조금 기능을 넣어보겠습니다. 이걸 편집을 해서, 메시지 박스 하나 넣은 것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실제 매크로로 좀 쓸만한 코드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쭉 카피를 해서 이걸 그대로 코드를 넣을게요. 이건 통신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서버로 연결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그리고 다시 닫겠습니다. 5000번 포트로 통신을 해요, 얘는. 그러면 이제 또 서버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버를 하나 기동을 할게요. 그래서 이 매크로가 진짜 의미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해킹이 될지도 모르겠다, 저러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야지 공격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리눅스를 하나 띄우는데, 이건 뭐 굳이 칼리 아니어도 됩니다. 아무 리눅스나 다 띄워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포트 포워딩 때문에 있는 거고, 자, 내려두고요. 이제 리눅스가 이렇게 기동이 됩니다. 뭐 버전 같은 거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공격자의 서버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자, 서버라고 가정을 해보고, 제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게요. 매크로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냥 server.c라고 만들게요. 그러면 이제는 파일, 코딩이 필요하죠. 이거는 이제 미리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건 그냥 서버 소켓의 기능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쓸데없는 문구입니다. 이거는 여러 관계없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지우고, 자, 그리고 이제 저장을 했습니다. 결론은 통신 프로그램 하나를 그냥 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 파일로 만들겠습니다. 서버.c. 자, 그러면 이제 에러가 없으니까 실행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서버를 띄워 볼게요. 그럼 이제 서버는 기동이 됐습니다. 확인은 네트워크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 돼요. 보면 5000번 포트에서 0000이니까 누구나 연결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버 쪽을 이렇게 넣고, 아까 매크로를 우리가 이제 고쳐놨죠. 그죠? 매크로를 넣어서, 자, 그러면 rimbass.docm을 메일로 쏠 수도 있고, 첨부 파일로, 아니면 뭐 메일 자체도 자동으로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하니까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 IP에서, 이거는 제 컴퓨터 이름일 겁니다. cmd로 치면 시스템 인포를 보면, 물론 이제는 탐색기에서 봐도 됩니다. 시스템 인포를 보면 뭐 컴퓨터 이름 같은 거 알 수 있겠죠? 쭉 올라가 볼게요. 여기 데스크톱 어쩌고 저쩌고 있죠? 그러면 제 컴퓨터 이름,
자, 그러니까 컴퓨터 이름이 이 매크로를 실행하니까 날라왔고, IP 주소도 날라왔고요. 이거는 저거죠. 그 도메인 아니면 워크그룹에서 네트워크 상태. 자, 결과적으로 세 개의 정보를 이 문서를 열자마자 이쪽 서버에다가 전달했는데, 이걸 전달한다라는 거는 이제 내가 여기서 명령을 내려서 얘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 어떤 파일을 지울 수도 있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공격자 마음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 로직을 조금 더 넣어야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게 매크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는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저런 형태로 매크로가 공격이 되는 거고, 이제 다시 올려볼게요. 서버 죽여놨죠, 지금? 지금 꺼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는 이 메시지도 이제 프로그램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쓸 거면 저런 메시지를 추가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죠? 편집을 보면 이런 코드가 있고, 아까 이제 질환지교의 사이트를 보면 이걸 찾아서 이거를 이렇게 깨끗하게 지운다. 깨끗하게 지우는 건 아주 심플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찾기만 하면, 자, 깨끗하게 지우는 거는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매크로를 가지고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렇게 봤어요. 그죠? 물론 뭐 제가 구체적으로 코딩 한 줄 한 줄을 다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봤어요. 그러면 저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탐지를 하냐? 그럼 지금 제가 매크로 돌릴 때 지금 보면 여기 알약 다 떠 있죠? 그죠? 실시간 감시 모드에 백신들은 다 그대로 온전하게 있습니다. 백신하고 관계가 없어요. 지금 이 공격은. 자, 그래서 자, 온전하게 있다라는 것도 확인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 이제 이 템플릿 디렉토리를 보면 제가 이제는 파일을 한 몇 개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py라는 파이썬 파일들이 있고 또 하나 이 docm 이게 매크로 포함된 문서고요. docx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일반 문서. 이것도 매크로 포함 문서.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문서 1번 그 다음에 림베스트 요거는 이제는 매크로 바이러스가 두 개 다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 docx는 멀쩡한 파일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탐지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오늘 수업에서 같이 만든 겁니다. 그 참석자들이랑. 자, 보면 매크로 체크라는 파이썬을 돌려볼게요. 매크로 체크 점 파이썬. 그죠? 자, 이렇게 돌려보니까 얘는 뭐 어떤 기능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전체 디렉토리, 윈도우의 전체 디렉토리를 다 뒤져서 MS 워드를 다 찾아요. 그러니까 MS 워드뿐만 아니라 모든 문서를 다 찾아요. 그래서 아까 얘처럼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지우는 건 쉽다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지우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적으면 날리는 건. 자, 그래서 그걸 찾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아까 제가 limbests.doc가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다. 그죠? 얘는 매크로가 없다고 그랬죠? 얘는 없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열어볼게요. 테스트로 열어보면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매크로를 보자. 없죠?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깨끗해요. 이 문서는. 그래서 이 문서는 매크로가 없다. 없기 때문에 아무 메시지도 안 넣는 거고요. 그다음 문서 1번은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제가 아마 테스트로 한번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 매크로 탐지 요거 뭔가 뜨죠? 보안 경고가 매크로 탐지 요거를 요 코딩을 만드는데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박장자가 docm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 이름을 바꿔볼까요? doc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doc로 바꿨어요. 파일의 내용을 갖고 보는 거지, 그죠? 그런 거 관계없어요. 매크로 포함이다, 매크로 포함이다, 그죠? 박정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요거를 백지 상태에서 코딩을 하는데 한 3시간? 길면 3시간? 3시간도 그렇게 안 걸려요. 한 2시간이면 만들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매크로를 탐지하는 거는 그죠? 됐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건 아무래도 솔루션이다 보니까 DB에다가 이 정보를 좀 집어넣으면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는 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토드를 띄워놨습니다. 토드를 띄워놔서 테이블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보죠. from t 매크로 인포인가? 그죠? 매크로 인포 실행을 해볼게요. 현재 데이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네, 데이터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매크로 체크 db 한번 실행해 볼까요? 매크로 체크 db. 그러면 이제 똑같이 매크로를 검사합니다. 똑같이 두 개. 이 로직은 두 개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F5번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개의 파일
언제 검사를 했고, 그죠? 언제 검사를 했고, 매크로가 포함되는 파일이 이 두 개다라고 이제 DB까지 이제 넣어주는 기능이 조금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엑셀 다운로드라는 파이썬이 하나 있죠. 엑셀 다운로드.py, 그죠? 요게 오늘 요 세 개 프로그램을 다 만드는데 하루가 걸린 거예요, 오늘. 이거는 모듈이 없네요. 그죠? 모듈이 없어갖고 지금 이게 안 되는 건데, 일단 한번 깔아볼까요? 아나콘다 띄우고, 이걸 띄우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 띄웠네요. 모듈의 이름이 엑셀에 관련된 모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공부하는 게 기본 원리만 알면 그냥 콘다 인스톨 xlxwriter. 그러면 이게 이제 파이썬 엑셀 기능, 그죠? 뭐 엑셀로 저장하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위쪽에 이 코드는 이제는 매크로 탐지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DB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엑셀로 기록하는 겁니다. 코딩 자체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깔았습니다. 이제 될까요? 이제 되겠죠? 되네요. 모듈이 그래도 없다고 하네.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 또 해도 되니까요. 자, 그래서 엑셀 다운로드.py 안 되네요, 그죠? 이제 모듈이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여기서 그냥 바로 해볼까?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됐네요. 여기선 됐네, 그죠? 여기선 됐습니다. DB에서 읽어서 아마 뭔가가 적용이 파이썬 프로그램이 다른가 봐요. 여기 아나콘다에서 돌아가는 파이썬과 여기 프롬프트에서 파이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pip install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xl xwriter 그런 게 없대네. ws가 아니라 x 여기까지, 그죠? 근데 무슨 경고가 하나 떴네. 되네요, 그죠? 두 개의 파이썬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된 거고, 이렇게 보면요, 동영상 찍다가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 두 번 안 됐잖아요. 근데 별로 긴장하지 않죠. 왜 그러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간단해요. 별거 아니기 때문에 물론 헤맬 수도 있고 뭐 못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엑셀의 다운로드가 이렇게 저 프로그램에 의해서 날짜와 문서 이쪽 DB 내용과 똑같죠. 자,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 이제 9시 반에 수업을 해서 지금 한 3시? 3시 정도면 끝났어요. 3시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모르는 사람도 다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탐지까지 됐죠. 그래서 탐지까지 돼서 얘처럼 이렇게 탐지가 돼서 그걸 우리는 DB까지 딱 넣었어. 근데 여기에다가 사실은 이거를 웹페이지로 개발하는 것까지 들어가면 아주 더 굿인 거죠. 그죠? 아주 더 굿인 거고, 그 다음에 요것만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는 사실 보안상 얘기는 못 합니다. 근데 오늘 이걸 지우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지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단한,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잘 얘기 안 하는 게 별거 없는 거예요. 별거 있는 거는 얘기를 잘 해줍니다. 왜? 들어도 못 따라하니까. 이런 건 별거 없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그 공부 방법은 이런 거예요. 이 질환지교라는 이 사이트 혹은 다른 보안 솔루션들이 있는데, 여기에 클라우드, 이메일 DLP, 아카이빙 등등의 무수히 많은 보안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혼자 완벽히 만들 수는 없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하루면 됐다 이거예요. 하루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보안 전문가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거고, 물론 그게 이제는 꼭 옳다? 그건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얘 봐보세요. 기술사를 취득했는데 내 인생은 달라진 게 없다. 저는 기술사를 취득하고 지금 한 거 다 기술사 취득하고 배운 겁니다. 기술사를 취득하고 거기에서 배운, 예를 들어서 기술사를 취득하면 뭐 예를 들어서 EAI 나와요.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머신러닝 나와요. 그죠? 머신러닝, 뭐 AI 뭐 엄청 나오죠. 딥러닝 엄청 나오죠. 이거 다 공부해서 배운 겁니다. 결론적으로 기술사 취득한 다음에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근데 지금 다 공부를 해갖고 한 거고,
그럼 그런 노력도 없이 내가 기술사니까 뭐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이고요. 그게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이론으로 배운 거 그거 실무에서 할 수 있냐? 그죠? 예, 그게 있어야지만 뭐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노력의 증거를 보면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제가 강의를 해줬는데, 그죠? K민즈죠? 그죠? 근데 이거 주피터 노트북 쓸 때 엄청 좀 오래 걸리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K민즈, 디시전 트리, 이거 다 한 겁니다. 그죠? 다 분석하고. 이게 다 기술사 되기 전에 알았냐? 아닙니다. 기술사 되고 다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었고, 또, 우리 취업반은 오늘 이제는 알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여기까지 다 끝나고 같이 개발까지 끝난 다음에 정말 아침 9시 반에 시작해서 5시 좀 안 되게 다 배웠는데 저는 할 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당분간 좀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좀 보안이 좀 중요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엔진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개발을 했고 뭐 내가 매크로를 만들고 다 좋다 이거죠. 근데 뭐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내가 매크로, 내가 CDR, 지단지교 CDR 같은 거 만들 줄 알아요. 그런 거 누군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취업반 들으신 참석자분들은 제가 끝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이제 만든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우리 영업하고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카톡으로 다 보내줬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요?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네 번째는요. 보통 기술자들이 이걸 잘 못하는데 공부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누군가는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지금 보면 뭐 많은 솔루션이 있잖아요. 우리 저번 달까지 뭐 만들었냐면 취약점 점검 자동으로 하는 거. 왜 그러냐? 그게 너무 쓸데없는 이 공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웹 체크 있죠? 파이썬? 그죠? 뭐 이건 테스트용 프로그램인데 취약점 점검 검사에서 이거 하는 이 프로그램을 같이 다 개발했어. 이건 조금 걸렸어요. 양 자체가 좀 많았어. 기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양이 많아서. 그리고 이걸 파이썬으로 만들 수도 있고 C로 만들 수도 있고요. 비주얼 C로 할 수 있어요. 랭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면 두 번째 랭귀지로 바꾸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공부를 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보안을 처음 공부할 때 가장 실망스러웠던 게 이거예요. 책 같은 데 보면 드라이브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드리블인데 이거 그죠? 다운로드. 드라이버죠, 드라이버. 굉장히 이건 좀 드라이버? 예? 어?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 그죠? 이거 뭡니까?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드라이브 바이 맞죠? 이제 되게 황당하네요. 어제도 보아 기사가 하기로 했는데, 아니, 일주 전에.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가 뭡니까? 웹사이트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뭐 다운로드 돼서 악성 코드에 감염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고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는지 보여달라고. 저 처음에 보안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자꾸 물어봤거든요. 잘한다는 사람한테. 뭐, 포렌식 어쩌고저쩌고 좋다 이거죠. 근데 책에 나오는 이거 좀 어떻게 하는 거냐. 원리를 좀 얘기해달라. 대답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제 주위에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당연히 뭐, 그러겠죠. 근데 대부분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뜻만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다 그 사람을 씁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다 무슨 파일 시스템의 필드를 외우고 있어요. 그걸 그 필드를 왜 외우고 왜 봐야 됩니까? 왜요? 인터넷에 다 있는데요. 그걸 누가 외웁니까? 필요하면 찾아보면 되지. NTFS 파일 시스템의 구조. 이거는 진짜 웃기더라고요. 네이버에 이렇게 자료가 많은데 내가 만약에 어떤 필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거 보면 꼭 필요하면 근데 필요할 일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지금 위에 그림 나오는 이 정도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더라고. 이걸 왜 보냐고요. 어디다 쓰려고.
물론 이제 나는 뭐 이쪽에 전문적으로 해서 본다. 뭐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대부분. 예, 저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동영상을 마치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뭐 일주일에 하나씩은 제가 좀 찍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